서울의 아침은 늘 분주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 사는 민수와 지연 부부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수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지연은 국제선 스튜어디스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하늘을 가르던 삶을 살았다. 38층에 자리한 그들의 집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문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요즘 들어 그 안은 묘한 냉기로 가득했다. 민수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며 지연을 곁눈질로 바라보곤 했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미묘한 거리감, 짧아진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스킨십을 피하는 모습이 민수의 마음에 자잘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지연은 오늘도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그녀는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묶으며 말했다. 민수야, 나 이번에 뉴욕 5일 일정으로 간다. 일요일 밤에 돌아올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민수는 그 말투에서 어딘가 어색한 울림을 감지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뉴욕? 또? 이번 달에 벌써 두 번째 아닌가? 민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지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던 손을 잠시 멈췄다. 뭐 스케줄이 그렇게 잡혔어. 국제선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의 눈에는 그 웃음이 어색하게 보였다. 그녀는 곧장 가방을 챙기며 화제를 돌렸다. 집 잘 보고 있어. 냉장고에 반찬 남은 거 있으니까 당신도 밥 좀 챙겨 먹어.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현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드는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수는 소파에 몸을 묻고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해. 지연의 행동은 최근 몇 달간 점점 더 미묘하게 변해갔다. 예전에는 출장 전날 밤이면 꼭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는데 요즘은 지연이 먼저 침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거나 피곤하다며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하기 일쑤였다. 민수는 그때마다 일이 바빠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따리를 틀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맥주 캔을 따며 친구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훈은 민수의 대학 동기이자 고민을 털어놓기 좋은 상대였다. 야, 상훈아. 나 좀 이상한 거 같냐? 민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뭐가? 갑자기 왜 그래? 상훈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다. 지연이 좀 이상해. 뭐랄까 나를 피하는 느낌? 출장 간다고 하면 꼭 뉴욕이야. 이번 달만 두 번째라고. 근데 뭔가 감이 안 좋아. 민수는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거 좀 찝찝하네. 지연이 원래 좀 쿨한 성격이긴 하지만 너랑 스킨십도 없어? 거의 없어. 요즘은 손도 안 잡으려고 해. 내가 먼저 다가가면 어색하게 웃으면서 피하더라.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상훈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다. 야, 그럼 좀 알아봐.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지연이 동료 중에 아는 사람 없어? 물어보라고. 그 말에 민수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지연의 동료 스튜어디스 수진. 수진은 지연과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며 몇 번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 밝고 털털한 성격의 수진은 민수와도 제법 편하게 지냈고 지연의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터였다. 민수는 그날 밤 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한 안부 인사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지연의 뉴욕 일정에 대해 물었다. 수지는 흔쾌히 답하며 지연이 이번 비행에서 어떤 크루와 함께 가는지 알려줬다. 수진 씨, 혹시 지연이 뉴욕에서 뭘 하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민수는 망설이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아내를 감시하라는, 어쩌면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부탁이었다. 수지는 잠시 답이 없었다. 민수는 초조하게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다. 10분쯤 지나자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의 메시지는 조심스러웠지만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 솔직히 털어놓았다. 솔직히 지연이가 좀 이상해요. 나를 피하는 느낌이고 혹시 뉴욕에서 누굴 만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탁 좀 할게요. 알아봐 줄 수 있죠? 수지는 다시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답했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 지연이한테는 비밀로 해야겠죠? 제가 알아볼게요. 이번 비행 같이 가니까 좀 눈여겨볼게요. 민수는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수진과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수진을 만난 민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수진 씨, 부탁드릴게요. 그냥 사실만 알려주세요.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근데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이거 좀 무거운 부탁인데. 괜찮아요. 알아야겠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려면. 민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이 뉴욕에 도착했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늘 그렇듯 호텔에 도착하면 짧게 메시지를 보내곤 했지만 이번엔 아무 연락도 없었다. 민수는 핸드폰을 쥔 채로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했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 호텔 방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모습.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의심은 이미 그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진이랑 영상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거기에는 지연이 호텔 복도에서 한 남자와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다음날 아침 그녀가 그 방에서 나오는 짧은 영상이 있었다. 남자는 같은 항공사의 기장이라고 수진이 알려주었다. 민수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며 지연의 표정을 확인했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민수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에 휩싸였다. 지연이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민수는 이를 악물며 결심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지연과 그 기장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 복수였다. 민수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고 화면에는 수진이 보낸 영상이 멈춰 있었다. 지연이 남자와 같이 호텔방을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방에서 나오는 모습. 영상은 고작 60초 남짓이었지만 민수의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끝없이 반복되었다. 그는 맥주 캔을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 분노 속에는 묘한 차가움이 있었다. 민수는 이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복수를 계획해야 했다. 치밀하고 완벽하게. 민수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2번 울리자 수진이 받았다. 영상 봤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봤어. 수진 씨, 이거 확실한 거지? 지연이 저기서 뭘 한 건지 더 아는 거 있어?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죠. 근데 그 기장 김현우 기장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좀 바람둥이로 소문난 사람이고 지연이가 그 방에 밤새 있었던 건 확실해요. 제가 새벽에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확인했거든요. 김현우. 민수는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며 이를 악물었다. 수진 씨, 혹시 그 사람에 대해 더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줘. 뭐든지.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김현우 기장은 결혼했어요. 아내가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예요. SNS에 보면 애 2 키우면서 럭셔리한 생활 자랑하는 거 자주 올리던데요. 근데 회사 안에서는 다들 그 사람이 좀 문란하다고 생각해요. 지연이 말고도 다른 스튜어디스들하고도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다. 김현우의 아내. 그녀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그는 수진에게 물었다. 그 아내 이름이 뭐지? SNS 계정 같은 거 혹시 알아?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수진은 전화를 끊지 않은 채로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찾았어요. 이름은 이소영, 인스타 계정은 소피아리예요. 팔로워도 꽤 많아요. 10만 명 넘던데. 고마워 수진 씨. 이거 큰 도움이 됐어. 민수는 전화를 끊으며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는 곧장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이소영의 계정을 찾아봤다. 화려한 드레스, 해외여행 사진, 2 아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현우로 보이는 남자가 자주 등장했다. 민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잘생긴 외모, 자신감 넘치는 미소.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자식, 내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나도 너 인생을 끝장내주지. 민수는 노트북을 열고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는 수진이 보낸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한 뒤 이소영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문장은 간결하고 날카로웠다. 당신 남편이 뉴욕에서 하는 짓을 보세요.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는 파일을 첨부하고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를 보낸 순간 그의 가슴은 묘한 쾌감과 불안으로 뒤섞였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수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SNS와 뉴스 포털에 김현우와 관련된 기사가 떠돌고 있었다. 항공사 기장의 불륜 스캔들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기사를 클릭하자 이소영이 자신의 SNS에 쓴 글이 보였다. 민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계획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켰다. 뉴스 채널에서 김현우와 지연의 스캔들이 연일 화제였다. 항공사 직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퍼진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며 논란이 커져갔다.
민수는 TV를 끄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은 아직 뉴욕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지연아, 뉴스 봤어? 민수는 일부러 평온한 척 물었다. 뭐? 무슨 뉴스?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이 터졌나 봐. 기장이랑 스튜어디스 스캔들 얘기야. 인터넷에 난리야. 민수는 일부러 뜸을 들이며 말했다. 지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 그거? 나도 좀 들었어. 근데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민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그 스캔들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민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했다. 그는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 그리고 김연우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 그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싶었다. 인터넷에서 법률 상담 사이트를 뒤지며 관련 사례를 찾아봤다. 한 변호사 사무실의 후기를 읽으며 그는 메모를 했다. 배우자 불륜, 증거 확보, 손해배상 청구. 그는 수진에게 다시 연락해 추가 정보를 부탁했다. 수진 씨, 혹시 지연이랑 김연우가 더 자주 만난 증거 같은 거 있으면 좀 더 부탁할게요. 돈은 더 드릴게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괜찮으신 거예요?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어때요? 직접 물어보면 뭐가 달라져? 이미 다 봤어. 증거도 있고.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다. 며칠 뒤 수진은 추가로 몇 장의 사진을 보냈다. 지연과 김연우가 공항 라운지에서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뉴욕의 한 카페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는 사진이었다. 민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이소영에게 추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엔 더 직설적이었다. 당신 남편은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 사진도 확인하세요. 그는 새로 받은 사진들을 첨부해 보냈다. 민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다. 지연과 김연우는 이제 그의 계획 속에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복수가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그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민수의 아파트는 여전히 고요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운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이소영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떠 있었다. 그녀의 최신 게시물은 더 이상 화려한 여행 사진이나 가족의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다. 대신 분노와 배신감이 담긴 긴 글이 올라와 있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진실은 드러나고 거짓은 결국 벌을 받는다. 민수는 그 글을 읽으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계획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었다. 이소영은 이미 김연우의 불륜을 세상에 알렸고 그 파장은 점점 커져갔다. 민수는 노트북 앞에 앉아 변호사와의 상담을 준비했다. 그는 수진이 보낸 사진과 영상을 꼼꼼히 정리하며 증거 파일을 만들었다.
지연과 김현우가 공항 라운지에서 다정히 대화하는 장면, 뉴욕의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장실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영상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이소영의 분노를 더 부추기고 싶었다. 그는 익명 계정으로 그녀에게 또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남편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구인지 항공사에 직접 물어보세요. 그는 지연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유니폼에 달린 명찰이 선명히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다.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뉴스 포털을 뒤졌다. 항공사 스캔들은 이미 연예 뉴스를 넘어 사회면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한 기사에는 이소영이 항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제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도 책임져야 해요. 라는 그녀의 말이 굵은 제목으로 박혀 있었다. 민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연은 아직 뉴욕에 있었고 이 소식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상상하며 그는 씁쓸한 쾌감을 느꼈다. 저녁 무렵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역 근처의 깔끔한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 최민재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민수는 준비한 증거 파일을 건네며 말했다. 이혼 소송하고 상간남 소송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어요. 최 변호사는 파일을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씨 증거는 꽤 확실해 보이네요. 사진, 영상, 심지어 타임스탬프까지 명확하니 법정에서 유리할 겁니다. 상간남 소송도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이런 소송은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특히 배우자분과 대면해야 할 때요. 각오하신 거죠?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각오했어요. 지연이가 저한테 한 짓 그리고 그 기장이 한 짓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둘 다 대가를 치러야 해요. 최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메모를 시작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혼 소송부터 준비합시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논의해야겠네요. 민수 씨 혹시 지연 씨와 혼인 기간이나 재산 상황에 대해 정리된 자료 있으면 보내주세요. 알았어요. 바로 준비해서 보낼게요. 민수는 사무실을 나오며 한결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아귀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지연과 김현우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맥주를 따며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다. 수진에게서 새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연이 오늘 뉴욕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난리예요. 김현우 기장도 이미 호출받았대요.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는 수진에게 바로 전화했다. 수진 씨 자세히 좀 말해줘. 무슨 상황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수진은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지금 회사 완전 난리 났어요. 이소영 씨가 항공사 본사에 직접 찾아가서 김현우 기장하고 지연이 관련된 사진이랑 영상을 다 공개했대요. 임원들까지 다 알게 됐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지금 그 얘기로 난리고 회사 이미지도 엄청 나빠졌대요. 그래서 징계위원회 소집된 거예요. 지연이는? 지연이 지금 뭐래?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지연이는 아직 아무 말 없어요. 오늘 공항에서 봤는데 얼굴이 완전 창백하더라고요. 다른 크루들이랑도 말 안 하고 혼자 조용히 있었어요. 지연이한테 뭐라고 할 건가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지연과 직접 대면할 순간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말 안 할 거야. 수진 씨 계속 지켜봐줘. 지연이나 김현우가 무슨 행동하는지, 회사에서 무슨 결정 내리는지 알려줘.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워요. 이거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걱정 마. 수진 씨는 그냥 내가 부탁한 대로만 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징계위원회에서 지연과 김현우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연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을 계산하며 그녀가 어떤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올지 상상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날 밤 집에 오지 않았다. 대신 새벽 2시쯤 짧은 메시지가 왔다. 민수야, 나 좀 정신없어서 며칠 호텔에서 지낼게. 나중에 얘기하자.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도망치려는 거야? 그럴수록 더 깊이 빠질 거야, 지연아.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회사로 출근하며 라디오를 들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항공사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한 평론가가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 기업의 윤리와 직원 관리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항공사는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복수는 이제 사회적 이슈로 번져가고 있었다. 민수는 점심시간에 최 변호사에게 전화해 추가 증거를 보냈다. 변호사님, 추가 사진이랑 회사 징계위원회 소식도 보냈습니다. 이거 소송에 더 유리할까요? 최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다. 민수 씨, 이 정도면 아주 강력한 케이스예요. 특히 징계위원회가 두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 법정에서도 우리 입지가 더 단단해질 겁니다. 다만 지연 씨가 직접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화할 준비 되셨나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지연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연이가 먼저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뉴스를 확인했다. 항공사가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실 확인 후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와인 잔을 들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과 함께 묘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민수의 아파트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지연이 떠난 지 닷새째 그녀는 여전히 호텔에 머물며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민수는 매일 아침 한강이 보이는 창문 앞에 서서 커피를 마셨지만 그 풍경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와 소송 그리고 지연의 배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뉴스는 여전히 항공사 스캔들로 뜨거웠다. 김현우와 지연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익명으로 퍼진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민수는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쾌감 속에는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다. 민수는 최민재 변호사와의 두 번째 만남을 위해 강남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추가로 모은 증거 수진이 보내준 공항 라운지와 카페에서의 사진, 그리고 항공사 내부 소식을 정리한 메모를 USB에 담아 들고 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최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민수 씨 준비 잘하셨네요. 증거가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해요. 이제 소송 전략을 구체화해 봅시다. 민수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이랑 상간남 소송 동시에 진행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이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며 대답했다. 이혼 소송은 증거가 확실하니 빠르면 6개월 안에 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 상간남 소송은 김현우 씨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위자료로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소송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아요. 특히 지연 씨가 반박 증거를 내놓거나 합의를 원할 수도 있고요. 합의?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지연이가 뭘로 합의하겠어요? 그 여자가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 합의 안 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재산 분할도 포함해서 최대한 민수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준비할게요. 근데 민수 씨 혹시 지연 씨가 직접 연락해 온 적 있나요? 이번 일 터진 이후로?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메시지 하나 보내고 나서 완전히 잠수 탔어요. 호텔에 있다고 하던데 아마 회사에서 징계받고 정신없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지연 씨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리고 김현우 씨 쪽은 아내인 이소영 씨가 이미 소송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더군요. 그쪽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소영의 분노가 김현우를 완전히 무너뜨릴 터였다. 그는 사무실을 나오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연이도 김현우도 둘 다 끝장내 줄 거야.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뉴스를 확인했다. 항공사는 결국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현우와 지연을 정직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비난이 쏟아졌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썼다. 항공사 이미지를 망친 두 사람 당장 해고해야 한다. 민수는 그 트윗을 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발신자는 지연이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야,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지금 호텔이야. 시간대?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드디어 대면할 순간이 왔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디야? 지금 갈게. 지연은 강남의 한 호텔 이름을 알려줬다. 민수는 재킷을 걸치고 차를 몰았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편한 옷차림이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민수는 그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말해. 무슨 얘기하려고? 지연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나 미안해. 이번 일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오해가 있어. 나랑 현우 씨는 그냥 친구로 지낸 거야. 그 방에서 그냥 얘기만 했어.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친구? 새벽까지 기장 방에 들어가서 얘기만 했다고? 지연아, 나 바보 아니야. 사진도 있고 영상도 있어. 다 봤어.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진? 영상? 그게 누가 보낸 거야? 민수야, 제발 그거 오해야. 누가 악의적으로 찍은 거야.
악의적?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 둘이 공항에서 손잡고 카페에서 웃으면서 커피 마시는 것도 왜야? 지연아,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너 지금 회사에서도 징계 받았잖아. 다 끝난 거야.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민수야, 제발 나 믿어줘. 나 현우 씨랑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좀 가까워진 것뿐이야. 당신이 바빠서 나 외로웠어. 그래서 외로웠다고? 민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래서 다른 남자 방에서 밤을 샜어? 지연아, 너 나를 배신했어. 우리 결혼 우리 7년 다 부쉈어. 지연은 흐느끼며 말했다. 민수야,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다시 시작? 지연아, 너 지금 전국에 얼굴 다 까발려졌어. 나도 이미 변호사 만났고 소송 준비 끝났어. 너랑 김현우 둘 다 법정에서 보자. 지연은 충격받은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다. 소송? 민수야,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서? 그 단어는 이제 내 사전에 없어. 지연아, 너 인생 망가진 거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는 등을 돌리고 로비를 나왔다. 지연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와인병을 따고 잔을 채웠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연의 눈물,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건 정의야. 배신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는 노트북을 열어 최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변호사님, 지연이 오늘 저를 만났습니다. 반성하는 척했지만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소송 강하게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뉴스를 확인하며 깜짝 놀랐다. 항공사가 김현우와 지연을 정직에서 해고로 처분을 변경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유는 회사 이미지 훼손과 직원 윤리 위반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들의 해고를 환영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한 사용자는 이렇게 썼다. 불륜으로 회사 망신시킨 사람들이야. 당연히 쫓겨나야지. 민수는 그 댓글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오늘 회사에서 짐 싸서 나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김현우 기장은 더 심해요. 이소영 씨가 소송 준비하면서 집에서도 쫓겨났대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수진 씨 고마워. 덕분에 다 잘 풀렸어.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할게.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진짜 이걸로 마음이 풀려요? 지연이 지금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가 자초한 거야. 수진 씨,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쓸게. 고마웠어.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은 여전히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속에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빈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법정은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작은 법정 안, 민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변호사 최민재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지난 몇 달의 고통과 분노가 얽혀 있었다. 맞은편에는 지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세련된 모습이 사라진 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김현우는 따로 진행된 상간남 소송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다. 민수는 지연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욱신거렸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 사건은 민수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된 심리입니다.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히 말했다. 재판장님, 원고인 민수 씨는 피고 지연 씨의 불륜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출된 사진, 영상 그리고 항공사의 징계 기록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이혼과 함께 적절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다.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오해를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사회적, 직업적 대가를 치렀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어려운 상황? 그건 내가 자초한 거야. 그는 최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지연이 호텔 복도에서 김현우의 방으로 들어가는 영상, 공항 라운지에서 다정히 대화하는 사진, 그리고 항공사의 해고 결정까지. 모든 것이 민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판결을 내렸다. 본 법원은 원고 민수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지연 씨와의 이혼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상간남 김현우 씨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제외합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깊이 내쉬었다. 승소였다. 그는 최 변호사와 가볍게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최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민수 씨 잘 버텨내셨어요. 이제 좀 마음이 가벼우시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법정 밖으로 나오며 그는 지연을 한번 쳐다봤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곧바로 발걸음을 돌렸다. 더 이상 그녀와 얽힐 이유는 없었다. 몇 주 뒤 민수는 김현우를 상대로 한 상간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현우는 민수에게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민수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다. 김현우는 이미 아내 이소영과의 이혼 소송으로 재산의 절반을 잃고 항공사 해고로 직업적 기반마저 무너진 상태였다. 민수는 뉴스에서 그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너도 내 아픔을 느껴봐.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지연의 소식은 수진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다. 수진은 어느 날 민수에게 전화해 말했다. 지연이 지금 완전 힘들게 살아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고 있대요. 항공사 재취업은 꿈도 못 꾸고 주변에서도 다 손가락질한다고.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렇구나. 뭐 자업자득이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지연이 무너진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은 승리의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추억이 떠올랐다. 결혼 초 지연이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던 날들. 그때의 그녀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 달랐다. 진짜 괜찮아요? 지연이 지금 진짜 힘들어 보여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 생각 없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없어.
그 여자는 내 인생에서 이미 끝났어. 수진 씨, 이제 그만 신경 끄자.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은 여전히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는 지연과의 추억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는 새로운 시작을 원했다. 그는 IT 회사에서 승진에 더 바쁜 나날을 보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다니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 혼자 와인을 마실 때면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 민수야, 미안해. 진심이야. 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그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삭제할 용기가 없었는지도 몰랐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거리에서 지연을 마주쳤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서빙 유니폼 위에 가방을 메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를 알아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지연도 그를 보고 멈칫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후회가 가득했다. 민수야,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내?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응. 잘 지내.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나 진짜 미안했어. 당신한테 너무 큰 잘못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지연아, 이제 다 끝났어. 너도 너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걸음을 뗐다.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와인잔을 들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법정에서의 승소, 지연과 김현우의 몰락,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그 승리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그는 잔을 비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강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었다.